자, 여러분, 오늘은 영재성을 키우는 창의적 산춤을 연구하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영재학급에선 산춤을 발표할까요? 자, 영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영재는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성, 과제 집착력을 가진 친구를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평균 이상의 지능 또는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하죠. 하지만 과제 집착력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끈기 있게 무언가를 탐구하고 결론까지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기반이 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과학자, 전문가, 개발자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능력, 또 나의 이론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이 액체를 여기에 섞었을 때 어떤 액체가 나올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다면 하기 어려운 걸 겁니다.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또는 저는 많이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진 역량 중에 하나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탐구나 나머지들의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것들에서 공통점을 찾거나 무언가를 찾아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두뇌와 또는 창의성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우애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요새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혼자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벨상을 따져도 예전 같은 경우는 단독 수상이 많았는데도 많았고 요새는 단독 수상이 아닌 공동 수상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사이좋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데이터의 양도 많고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나의 이론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머릿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디어를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걸 얘기해도 나도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라고 고민들 하죠. 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기발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무언가 글로 또는 그림으로 또는 표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의 산출물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나온 지가 오래된 무언가 여러분들이 21세기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런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창의적이고 무언가 혁신적이고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또는 여러분들의 영재성을 높이기 위해선 아주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와 로봇 또는 기타 나머지 영재들이라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AI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생성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똑같이 추구하는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AI든 소프트웨어든 또는 로봇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미래에선 다 창의적이고 협력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적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력을 통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문제 해결? 창의적이고요. 또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 해결 과정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자주 확인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물음부터 이래서 그런 걸까? 이렇게 해보자. 아, 이렇구나까지 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까 말한 이러한 능력들을 역량들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탐구하고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 이걸 연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창의적 산출물입니다. 그러면 창의적 산출물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탐구하는 이 탐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탐구를 여러분들이 교과서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탐구하는 과정은 아마도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탐구 순서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지?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해보자.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가 무슨 뜻이지? 아, 결론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이 탐구 순서와 계획이 여러분들의 연구 과정에, 산출물 과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연구하냐면 어떻게 실험 제작해야 될까? 이렇게 실험했어. 이게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야. 이걸 위해 이걸 조사했어. 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 플랫폼이 여러분들의 연구 과제를 정리하는 양식입니다. 탐구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지? 왜라는 의문부터 A일 거야 라고 하는 가정, A로 실험해보자. 계획을 세우고요. OX 실험 결과를 분석했더니 O가 나옵니다. 그러면 A인 거죠. 만약에 X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갑니다. B일 거야. B로 실험하고요. O냐 X냐? 다시 X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C로 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A일 거야 B일 거야 어떻게 실험을 해볼까? 이 과정 자체가 무엇이냐?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생태통로라고 하는 이렇게 산이 있고 산 자락에 도로를 내었을 때 동물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무언가 터널 또는 다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다리 과정은 무엇일까요? 다리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예쁘게 만든다. 미적 감각을 위해서일까요? 또는
나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들 창의적 산출물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창의적 산출물은 공작 활동이 아닙니다. 예쁘게 만드는 건 다른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예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창의적으로 만들되, 물론 여러분들이 미술 영재나 만약에 예술 영재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공작 활동이 아니라 공작 방법인 겁니다. 자, 공작이 아니라 무언가 탐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 산출물은 내 생각에 따른 실험 결과 또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또는 만든 것을 정리해서 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창의적 산출물은 공작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드는 미적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모델로서 또는 샘플로서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앞에 생태다리가 이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나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나 또는 로봇을 만들어서 또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예쁘게 만들고 좋습니다. 또는 꼼꼼하게 만들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기발한 생각, 기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온전히 생각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아이디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나? 여러분들 새롭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무언가 아이디어를 그대로 내가 한번 시연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이 반영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조금은 좋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창의적 산출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이론과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자, 무언가 교과서에 이렇다던데 또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 라는 걸 증명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까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과학 쪽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로봇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탐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예상하고 구상한 것이 적용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걸 만들고 기존 거를 확인하고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어냈던 우수 보고서입니다.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입니다. 지시약을 이용한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카페인의 다양한 추출 방법, 전자파 차폐 및 전자파의 세기 감소, 미세먼지, 커피 찌꺼기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무언가 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산출물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로봇 또는 발명에서 나오는데요. 무언가 어떤 이론, 과학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무언가 툴을 만들고요. 또는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 앱을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산출해내고요.
또는 무언가 친환경 스마트홈을 제작해낸 어떤 요건에 따라서 그것들을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다음 거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기를 하겠지만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는 단계에서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추가적인 것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 새로운 산출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 때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하고 적용하고 이것들이 구상한 것이 적용된 산출물을 제작합니다. 이것은 기존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앞에 것이 없다면 상당히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이든 공학적이든 아니면 기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어떤 거라도 여러분들의 기존의 무언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이 과정에서의 산출물 종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모델로서의 산출물. 이 모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델링된 무언가 현상이나 또는 그러한 제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거죠. 발명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입니다.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자, 기존의 것이나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 자, A가 있는데 이 A를 B로 또는 A 다시 이것으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어렵고요. 자,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무언가 카페인 추출하기 위해서 무언가 툴을 만들고 그거로 MBA를 만들어서 무언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더 어렵죠. 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만들어보는 산출물도 있습니다. 쉽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언가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볼 수도 있습니다. 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나은 산출물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반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로봇반이라도 또는 과학반이든 어떤 반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탐구 과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무언가 나왔던 지식들을 응용하는 연구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재밌고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 배움이 밑바탕이 된 무언가 산출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구 과제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 연구를 왜 하는지 알아보고 A일 거야. A로 실험해 봐야지. 실험했더니 O야 X야. 아, O던데 그러면 A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선 같이 합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또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로봇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왜 가설을 세운다던가 또는 가정을 세운다던가 또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빼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산출된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우연 또는 다른 것들을 보고 따라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든 로봇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든 로봇이든 또는 기계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학 이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일반적인 관찰, 과학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머지 로봇을 관찰한다든가 앱을 관찰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필요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문생성이라고 하는 무언가 궁금한데 또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또는 산출물을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또는 자세하게 설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을 설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 또는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고 나면 실험 설계는 실은 쉽게 풀립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마우스가 궁금해. 마우스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마우스의 어떤 기능이 정확히 궁금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실험을 할지도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멘토 선생님들과 이 실험하는 과정들을 조금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문 생성이나 아이디어 생성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또는 관찰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나서 만드는 결과는 좋은 아이디어가 뿐만 아니라 탐구를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까지 내야 여러분들이 탐구 결과가 반영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작이 아니라 미술 경연이 아니라 무언가의 탐구 결과, 사고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산출물에 의미가 없어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과정이 훈련되어 있어야 창의적 산출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새로운 산출물을 하는 과정은 보다 이 탐구 결과가 반영된 산출 결과를 내는 연습을 통해서 더 잘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과제를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잘못된 점을 찾아봅시다. 제출 3일 전인데 실험을 하지 못했다. 어떻습니까? 연구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어떻습니까?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제출 3일 전인데 실험을 하지 못했다. 연구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중에서 잘못된 건 또는 문제가 생길 거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과 3번이 괜찮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간에 거쳐서 해야 되는 연구가 있고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또는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구는 어떤 소재나 내용에 따라서 3일 전까지라도 충분히 물론 그 전에 해야겠지만 3일 전까지라도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반해서 연구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3일 전이 됐던 30일 전이 됐던 내가 무슨 실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계속 실험 과정이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면서 개발 과정이 계속 달라집니다.
개발 과정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3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A로 코딩을 했습니다. 했더니 OX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가 왜일까를 고민해 봐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 여유가 있다면 이 X이기 때문에 다시 B로 코딩을 해볼 수 있습니다. B로 코딩을 해서 OX, O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B로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또는 기회가 있다면 보다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A인지 B인지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실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로 코딩을 하기로 해놓고 B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답이 C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모든 첫걸음입니다. 자, 활동할 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만 탐구하고 정확한 실험이 되고요. 과학자처럼 또는 전문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건 분명히 방금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A를 탐구해야 되는데 A와 B와 C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A로 포커스를 잡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험을 해도 좋습니다. 아까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방법에도, 이럴 때도 올해는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차년도에 또는 내년에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B로 무언가를 코딩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 필요한 내용만 탐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정확한 측정값, 측정을 어려웠는데 측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측정 또는 결과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무언가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들이 정확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실험이 조금 더 일리가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개발한 것들이 더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뭐였죠? 이것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리가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아까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자, 탐구를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설명하기 위한 모델링 정도로 그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죠. 설명을 위한 자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쁘게 꾸며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자, 미술 경연이 아니라는 것만 꼭 머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스팀이든 뭐든 예술적인 감각이나 인문사회적인 무언가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연구의 목적이 그쪽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내가 하는 연구가 어느 방향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탐구 결과가 반영된 산출물을 여러분들이 1년간 만들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또는 여러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게 될 겁니다. 단, 처음 만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이 궁금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주제를 잡아보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험 과정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1년간 고민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들, 일정을 머리에다 잘 넣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창의적 산출물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 내 생각입니다. 나만의 결과, 이 결과를 남에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나만의 결과, 새로운 결과, 아주 신선하고 창의적인 것, 창의적이어도 좋지만 이 창의적인 건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선에서 또는 내 생각이 묻어 있으면 묻어 있을수록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걸 해서 여러분들의 이 결과가 당장 무언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려도 됩니다. 또는 약간 달라도 됩니다. 또는 무언가 어디서 들어봤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이 무언가 로봇을 만들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앱을 만들어봤다? 또는 어디에 본 코딩을 그대로 해보고 코딩에는 숫자만 바꿔봤다. 이것들은 연구과제로서 또는 창의적 산출물로서 아마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자, 1년간 여러분들 영재교육원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건데, 자, 창의적 산출물을 낼 수 있는 또는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